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얕보이거나 바보 취급을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굴욕적인 순간,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여기,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촌놈, 무학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태준. 쏟아지는 경멸과 모욕 속에서 그의 가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노에 자신을 내맡기는 대신 그 모든 독을 약으로 바꾸는 경이로운 연금술을 터득했습니다. 이 모든 역전의 서사는 하나의 충격적인 진실을 증명합니다. 그토록 증오했던 적이 아군이 되고 귀 막고 싶던 비판이 응원이 되며 지우고 싶던 굴욕이 빛나는 훈장이 되었다. 이야기의 시작은 박태준이 막 창업한 작은 개발 사무소입니다. 어느 날 거만한 표정의 시청 도시계획과 최 과장이 찾아와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던지듯 말했죠. 당신 같은 신생업체가 이런 대규모 사업을 맡는 건 어불성설이야. 박태준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고 오히려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장님, 저희의 미숙함을 일깨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이 복잡한 설계도를 읽는 법부터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최 과장은 결국 그날 밤늦게까지 남아 설계도의 기초부터 꼼꼼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공격하던 적을 자신의 숨은 조력자로 만들었습니다. 적의 공격을 무력화하고 그의 마음을 얻은 첫 번째 성공이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모욕을 당했을 때 분노에 차서 맞서 싸우셨습니까? 아니면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참아내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홧김에 폭발하거나 잔뜩 위축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저는 전라도의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변변찮은 학력의 야간 공업학교를 겨우 졸업한 게 전부였죠. 17살 봄, 혼자 서울로 올라온 이후로 평생을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촌놈, 무식한 놈, 벼락부자 온갖 꼬리표가 붙으며 수모를 겪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럴 때마다 더욱 강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무시당했을 때 대처하는 5가지 원칙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을 체득한 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증오했던 적이 아군이 되고 귀 막고 싶던 비판이 응원이 되며 지우고 싶던 굴욕이 빛나는 훈장으로 바뀌더군요. 오늘 제 인생을 걸고 터득한 이 비결을 여러분께 남김없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원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공격할 때 그들은 무엇을 기대할까요? 당신이 분노하고 눈물 흘리길 바랍니다. 그걸 보며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하죠. 그런데 만약 당신이 미소 지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완전히 허를 찔리게 되고 공격의 의미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작은 개발 사무소를 막 시작했을 무렵 비가 새는 허름한 사무실로 시청 도시계획과 최 과장이 허가건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며 이렇게 말했죠. 박 사장, 솔직히 말해 당신 같은 영세업자가 이 정도 규모의 공사를 맡는 건 무리요. 게다가 이렇게 복잡한 설계도를 제대로 읽을 수나 있겠소?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숙하다는 사실을 이토록 분명하게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오늘 이 설계도 보는 법 좀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 과장은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날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사무실에 남아서 설계도 보는 법을 꼼꼼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돌아갈 때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 참 재미있는 사람이군. 이거는 내가 어떻게든 힘써보겠소? 만약 당신을 얕보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심호흡을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상대가 기대하는 반응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분노 대신 미소를 보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상대의 공격은 무력화됩니다. 동시에 나 자신이 분노에 휩쓸려 맞받아치려 하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절대로 상대의 판에 올라타지 마십시오. 나를 얕보는 상대의 가치관으로 승부하면 나만 불리해질 뿐입니다.
그러니 싸움의 장소 자체를 바꿔버려야 합니다. 제가 국회에 처음 입성했을 때의 일입니다. 의원회관 복도를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김 의원이 비서를 데리고 걸어오더군요.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가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이, 박 의원. 선거는 잘 치른다지만 이제부터는 국회에서 논쟁이야. 그 학력으로 복잡한 법률 토론을 따라올 수나 있겠어?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게는 배움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한겨울 바닷바람에 얼어붙은 우리 지역 어민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법조문은 다 외우지 못해도 국민의 고통은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토론하는 것보다 국민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치인에게 더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고 나중에 듣자 하니 다른 의원에게 박태준, 얕볼 인물이 아니다라고 했다더군요. 저는 학력이라는 씨름판이 아니라 현장 감각이라는 다른 씨름판에서 승부한 겁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할 때 상대가 정해놓은 기준에서 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학력으로 공격당하면 경험과 진정성이라는 다른 무대로 상대를 끌어내십시오. 그러면 상대의 공격은 허공을 가를 뿐입니다. 상대가 준비한 전장이 아닌 나의 전장에서 싸우는 겁니다. 세 번째, 비판을 성장의 씨앗으로 삼으십시오. 상대의 지적은 나의 약점을 알려주는 귀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재정 문제를 논의하는 국무회의 자리였습니다. 제가 재정 투입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자 기재부 관료 출신인 이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장관님, 이 전망은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닙니까? 재정의 기초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신 겁니까? 저는 자료를 보며 최대한 냉정하게 반박했지만 속으로는 분하고 창피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가 재정을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즉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오늘 밤부터 재정 스터디를 시작할 테니 점고 유능한 사무관 5명만 모아주게. 그날 밤부터 저의 맹렬한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재부의 젊은 인재들을 차례로 불러 밤늦게까지 재정의 구조를 배웠습니다. 나는 배운 게 없으니 기초부터 가르쳐주게. 사양할 필요 없어. 석 달 뒤 다시 같은 안건이 국무회의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 누구보다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 장관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 장관님, 정말 완벽한 자료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장관님의 지적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공부하지 못했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군가 약점을 지적했을 때 그냥 악담으로 흘려듣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조금이라도 진실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성장을 위한 귀중한 힌트가 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솔직하게 배우십시오. 고개를 숙여 가르침을 청하고 분한 마음을 발판 삼아 남들보다 몇 배로 노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무시당했을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반격입니다. 네 번째, 한 걸음 물러나 상대를 오히려 돋보이게 만드십시오. 이걸로 판세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어느 당내 회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타벌의 원로인 황 의장께서 모두가 있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의원, 당신처럼 배움이 짧은 사람이 복잡한 경제 정책을 뭘 알겠나? 장내에 실수가 터져나오려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장님, 지금 해주신 지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하신 말씀을 귀한 가르침으로 삼아 회의록에 남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저를 모두 앞에서 이끌어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원로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다시 앉았고 저는 회의가 끝난 뒤 배포 자료에 황 의장님의 지도에 따라 수정함이라고 명기하여 감사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다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러섬으로써 오히려 그분만 일방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편협한 모습으로 비쳤기 때문입니다. 무시당했을 때 정면으로 맞서면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 흘려보내면 공격은 상대의 독단으로 보이고 주변의 시선은 자연히 내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물러남으로써 상대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역전의 비결입니다. 마지막 5번째, 관계를 끊음으로써 마음을 지키십시오.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끝없는 악의를 보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은 같은 파벌의 젊은 조 의원이 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군요. 박태주는 배운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척만 해. 언젠가 바닥이 드러날 거야. 처음에는 늘 하던 대로 대처하려 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웃으며 요즘 어떻게 지내나 하고 말을 걸었죠. 하지만 다음 주에도 그가 똑같은 험담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혹시 내게 불만 있는 거라면 터놓고 말해주게. 하지만 다음 달에도 그는 뒤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포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저 저 친구와는 필요 최소한의 교류만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험담은 계속되었지만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대와는 싸우지 않는 것, 이것 또한 훌륭한 강함입니다. 마음이 지쳤을 때는 절대로 무리하지 마십시오. 도망치는 것, 거리를 두는 것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무시당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한 방법으로 대처할지 혹은 거리를 둘지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더 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최고의 지혜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